가보자. 자, 703번을 풀기에 앞서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떻게 풀어? 699번 어떻게 풀어? 대칭성을 살려서 이 구하고자 하는 값을 뭐 두 가지 방식이 있겠지. 알파와 델타를 한 세트로 보고 베타 감마를 한 세트로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베타 감마 쪽만 두 배가 돼 있으니까 알파 베타의 합과 베타 감마의 합과 감마 델타의 합을 세 개를 구하는 방법. 맞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어쨌든 이거는 알파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나 알파 플러스 델타를 구하는 거지. 그냥 제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나는 할게. 알았죠? 그럼 얘네들은 뭐야? 얘를 길이로 대칭이니까. 요 놈이 얼마야 지금? 4파이 2파이 얘가 파이네. 2파이 얘네들은 베타 델타 베타 감마는 2파이를 길이로 대칭이니까 4파이 감마 델타는 3파이를 길이로 대칭이니까 6파이 더해주고 더해주면 됩니다. 맞나요? 이렇게 해서 답이 12파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거랑 유사하지 않을까? 703번은 뭐야? F에 뭔가를 넣어주세요. 근데 뭘 넣어요?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이네 베타 크면 말이 안 나온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맞죠? 뭐야? 베타 감마가 얘의 길이를 대칭에 있지. 그지? 여기가 어딘지를 찾아볼까? 어디야? 그냥 fx가 sin kx니까 여기가 얼마야? 하나의 주기. k분의 2파이지. 그지? 근데 힌트 줬네. 이거 똑같은 거구나.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됐네. 맞지? 나 누구 얘기하니? 맞지? 여기는 어디겠어? 2k분의 2파이겠지. 일부러 약분 안 했다. 약분을 하는 게 낫겠구나. k분의 파이지. 그럼 여기는 어디겠어? 둘이 넣어주면 k분의 3파이. 절반이니까 2k분의 3파이겠지. 맞죠? 어쨌든 그래서 뭐다? 베타 가마의 합이 얼마? k분의 3파인 것까지는 알았어. 위에다 쓸까? 그럼 이제 알파만 계산을 하던가 알파에 대해서만 뭔가 빼기로 들어가던가. 맞지요? k분의 3파이 빼기 알파. 이거 어떻게 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당신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흠. K 때문에 왜 이 말이 더 헷갈리냐? 일단은 K는 구하는 거 아닌 것 같지 않냐? 그지? K는 구하는 게 아닐 거야. K는 비율만 따지는 거지. 그 주기성만 따지는 거지. 그거는 말을 하는 거야. K를 구하시면 아닐 거다. 왜? 사인이나 코사인에서 값이 5분의 4가 되는 것부터 일단 모르거든. 그 5분의 4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용을 하는 걸 거다. 고민을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아니다. 이거 가면 되겠다. 괜히 베타 감마로 갔다. 이걸로 가자. 얘들아. 똑같은 5분의 4가 나오는 값에 대해서 길이 다 똑같지. 감마 혼자 주기 하나 벗어났지. 감마에서 알파를 빼봐. 감마에서 알파를 빼봐. 이해하느냐? 그냥 이거 자체가 하나의 주기를 나타내잖아. 그러면은 F 베타에다가 주기만큼 더했다는 얘기는 그냥 F 베타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고 답은 5분의 4네. 이게 제일 단순하네. 알았나요? 뭐야. 끝. 여기까지. 정리.
자, 707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거 오늘 요 뒤에 나온 이거 혹시 삼각 방정식이라고 하는 유형이냐? 아니지. 예. 이거 삼각 방정식에서 비슷한 문제 또 만날 겁니다. 알았죠? 아니면 뭐 여기서 나왔으니까 뒤에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방정식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지. 아, 같은 말이지. 그래서 뒤에 똑같이 다시 한번 나올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뒤에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있거든. 그때 뭐 하라고 하냐면 함수로 만들어 가세요라고 할 겁니다. 알았죠? 결국은 어쨌든 이 문제를 푸는 건데 여기서 너네가 이걸 빨리 푸는 방법 설명을 해줄게. 자, 간다. 일단 사인 그려봐. 이거죠. 좀 더 넓게 그릴지 좀 더 좁게 그릴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가자. 그리고 너네는 뭐 그려야 돼? n파이 분의 1 x 여기에 있는 함수를 그려야 돼. 누구랑 함께? 사인과 함께 겹쳐 그려야 돼. 그래서 만나는 점을 찾아갈 거잖아. 그때 어디를 그리는 게 가장 베스트냐면 아직까지 절대값 사인이 아니다. 그냥 사인이다. y좌표가 1이 되는 것을 찾아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2, 3, 4만 보면 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다 그려볼게. n이 1인 함수는 파이분의 1x잖아. x가 얼마면? 파이면 1이죠. 그래서 y좌표가 1이 되도록 하는 것을 1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n이 2가 되면 2, 잠깐만. 1이 아니라 파이지. 놀래라. 2파이, 1을 지납니다. 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n이 만약에 3이거나 4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사인을 하나 더 그려. 흰색. 여기가 3파이잖아. 여기를 지나면서 찌개는 3. 그 다음에 여기가 4파이잖아. 왜 점점 내려가는 것 같냐? 4파이, 1, n이 4. 자, 왜 y좌표 2를 찍냐면 더 이상 오른쪽에서 모든 곡선과 안 만납니다. 왜? 사인 자체가 2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만약에 좌변에 2 곱하기 사인 x였다면 y가 2가 되는 값을 찾아주는 게 간편할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끝.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냥 사인이었다면 절대값 없이 왼쪽도 보면 됩니다. 근데 사인 x 뭐야? 기함수지. 그냥 사인 말한 거다. 절대값 없는 거. 얘도 y는 ax 꼴이니까 기함수지. 왼쪽도 똑같을 거야. 여기는 교점의 개수 곱하기 2 그리고 더하기 1 원점까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워주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 절대값 사인이지. 오히려 어때? 오른쪽의 만나는 교점이 늘어나고 왼쪽은 아예 안 만날 겁니다. 맞죠? 그럼 오른쪽만 그리고 원점까지 해서 세워주면 되겠네. 끝. 그럼 지금 n이 2인 상황 F2는 뭐예요? 누가 봐도 하나, 둘, 셋, 네 개. 됐지? F2. 그 다음에 F3 무슨 색이야? 주황색? F3 뭐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F4 초록색. 한 개, 두 개 더 늘어나겠지 뭐. 맞죠? 볼록한 거 하나 더 생기면서 2점 늘어나잖아. 또 2개 늘어났겠지 뭐. 원점은 그대로고 여기서 만난 점의 개수도 위치만 바뀌었을 뿐 개수는 그대로잖아. 요 2개가 요 2개 조금 내려온 거. 요 2개 그 조금. 알았죠? 끝. 그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물어보겠어? 시그마 넘어가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뭐 10까지 FK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알았죠? 알았죠? 끝.
정리. 자, 오늘 어디로 가냐면 나는 여러 가지 가계 삼각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특수가계 확장이라 부르고요. 지금 우리 교재는 여러 가지 가계 삼각함수 지금 셋이지. 여러 가지 가계 삼각함수라고 잡아놓은 것 같아. 대부분 문제들이 여러 가지 가계의 삼각함수라 잡긴 하는데 또 이름을 또 다르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재마다 좀 달라요. 거기서 어쨌든 너희들이 첫 번째 알아둬야 되는 거는 뭔가 외우는 것들을 최소화하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너네 교재 봐봐. 교재 거기 지금 연합했는데 94페이지에 보면은 06-5번 보이죠? 거기 있는 거 싹 다 외울 거야? 몰라. 너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외우는 사람들도 없을 수는 없지.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거 함부로 외우려고 덤비지 마세요. 그냥 외우자니 너네가 그 오메가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지? 일부 몇 개는 부호가 똑같고 일부 몇 개는 부호가 달랐잖아. 누구랑? 오메가랑 오메가 친구가. 그거 진짜 부호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싹 다 외울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도 잘할 수 있겠지. 개수는 훨씬 늘어났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외우지 마세요. 일단 나는 외우는 거 그냥 극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외웠어요. 그러고 다 잘 해왔습니다. 알았죠? 자, 간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가계의 삼각함수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요즘은 요 방식, 내가 설명해주는 방식이 약간 메인이 됐는데 옛날에는 내가 설명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두 번째로 설명할 방식으로 좀 더 많이 풀어요. 두 번째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어쨌든 그 녀석이 우리 때는 내가 배울 때는 그 녀석이 메인 풀이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일부러 두 가지 다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자, 여기에 뭐가 있어? 세타가 있습니다. 여기를 1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윤채씨 이 위에 있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해보시오. 몇 콤마 몇? 10, 9, 8, 7 뭐라고 다시? 오케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입니다. 처음에 사인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내가 말하는 소리랑 섞였나 했네. 자, 그거다, 그치? 동의 길이가 1이니까 코사인 세타라는 놈의 의미는 원래는 동의 길이분의 x좌표지만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그냥 x좌표랑 동일하다, 맞지? 그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 찾아갈 거냐면 여기를 바라볼 겁니다. 세타. 자, 그러면 여기서 쓰지는 않겠지만 저쪽에 있는 점에, 저 위에 거, 2, 3에 있는 점에 x좌표는 코사인이겠지. 각은 얼마야? 초선을 기준으로 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돌아왔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그놈의 x좌표와 y좌표를 보겠다는 얘기야. 얘는 파이 플러스 세타지. 그놈에 대한 x좌표와 y좌표를 바라볼래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로 바로 가도 되는데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이놈의 각은 코사인부터인데 이놈의 각은 2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2파이만큼 돌아서 한 바퀴 왔고 시계 방향으로 음수 방향으로 세타니까. 알았죠? 자, 요 녀석을 바라볼 거야. 근데 전부 다 어때? x좌표는 x좌표랑 동일하지. 크기는. 부호는 반대지. 그래서 원래는 여기 보자마자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거야. 왜? 이 그림을 이제 가상으로 그리려고 하는 거야, 이제는. 알았어? 그래서 여기도 가봐. 얘는 뭐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 y좌표를 보자잖아. 그럼 여기에 y좌표는 여기에 y좌표랑 그냥 동일하겠지. 그래서 뭐예요?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즉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되는 녀석들은 결국은 x좌표는 뭐다? 코사인 세타랑 동일하다. 여기는 사인 세타랑 동일하다. 여기 또한 코사인 세타랑 동일하다.
여기 또한 사인 세타랑 동일하다. 뭐가? 크기는. 그럼 이제부터 부호를 따져가 보자. 파이 플러스 세타. X좌표가 어때요? 왼쪽으로 갔죠. 원래 세타에 대해서는 양수 오른쪽에 있었잖아. 왼쪽으로 갔네. 부호가 반대. 누구도 Y좌표도 반대.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야. 2파이만큼 돌려서 다시 내려갔지. 어디 있어? 4, 4분면 있잖아. 4, 4분면에 있으면 이제 뭐야? X좌표는 양수인데 Y좌표는 만음수지. 그 Y좌표가 기준이 되는 얘가 항상 양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 간다. 사인이나 코사인에 대해서 누굴 만나면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근데 다음 하나 더 있거든. 그 녀석과 구분을 짓는다는 의미로 n파이보다는 2분의 짝수라서 n이 되는 2분의 짝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고 부를게요. 알았죠? 저기는 홀수거든. 자, 그래서 2분의 짝수 파이 또는 정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꼴은 전부 다 뭐다? 사인 세타로, 코사인 세타로, 탄젠트 역시 탄젠트로 가는 거야. 탄젠트 2분의 짝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역시 탄젠트 세타랑 관련되며 동경의 위치를 가지고 너희들이 부호만 고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너네한테 물어보는 게 뭐다? 사인에다가 갑자기 뭘 물어보기 시작하냐면은 뭐 해볼까? 275도 같은 거를 갑자기 물어볼 거야. 그럼 너희들 어떻게 찾는다? 270도. 아, 275도는 모르는구나. 305도다. 305도. 뭐야? 270도. 270도가 어디야? 2분의 3파이죠? 맞죠? 2분의 3파이에다가 플러스 35도. 아, 35도 모르잖아. 315도다. 왜 이래, 오늘? 45도 또는 4분의 파이만큼. 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는 360도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해서 사인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부호만 고민을 하는 거지.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아, 내려갔네? 음수네? 마이너스. 끝. 알았나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45도였던 특수각이 315도까지 확장이 되는 거지. 그래봐야 막 갑자기 아까 내가 했던 막 320도, 315도, 305도 이런 것들을 몰라. 근데 특수각에 관련된 것들은 좀 연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지. 알았죠? 끝. 두 번째. 아까 말하려고 했던 거 2분의 홀수 파이 플마 세타. 그래서 2분의 파이면 여기, 2분의 3파이면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알았죠? 한다. 그래도 기준은 있어. 요 점이 이건데 이거랑 연결을 시킬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연결시켜? 여기 좁아.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겠니, 얘들아? 사인에다가 짠 2분의 파이만큼 갖다가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부터인데 몰라.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세타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3파이만큼 옵니다. 일단 거기서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는 여기는 2분의 3파이만큼 왔다가 플러스 세타만큼 더 간 거지. 그 녀석을 사인 코사인으로 또 물어보는 거야. 알았나? 그때 잘 보자. 일단 누가 봐도
이걸 만들어주면 이 길이랑 얘가 똑같지. 이 길이랑 얘가 똑같지.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누구랑? 코사인 세타랑 관련된 거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코사인은 사인이랑 관련된 거야. 코사인 사인이 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호가 어때? 둘 다 양수예요. 왜요? 이거 자체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어디? 양수 쪽에 있잖아. 원래 기준대로 있으면 양수 쪽에 있거든. 그럼 둘 다 양수네? 부호는 똑같겠네? 근데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로 가면 x좌표면 음수가 바뀌었지. 그럼 뭐만? 코사인만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뀐다는 거야. 얘는 그냥 코사인. 그런 식으로 부호만 따져준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 그림을 전부 다 본다기보다는 그림에서 뭐만 이 각의 현재 위치가 2, 4분면인지 3, 4분면인지 4, 4분면인지만 보면서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탄젠트는 기울기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지. 둘 다 음수지. 둘 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사인 세타로 바뀌겠지. 얘네들은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1로 왔지. x좌표는 양수네. 코사인은 양수겠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뭐로 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알았나요? 끝. 어때요? 정말 쉽죠?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아. 이제 y좌표면 음수 맞지? 맞다. 아무튼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얘네들은 나누는 거 같잖아. 2분의 1파이, 3파이, 5파이. 벌써.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 사인으로. 나눈 게 탄젠트잖아. 탄젠트는 나누면 되잖아. 사인분의 코사인 되네. 탄젠트의 역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부호 보면은 어떻게? 이 각의 현재 4분면을 보면서. 알았나요? 끝. 그렇게 확장을 해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싹 정리해 주세요. 봅시다. 이제 708번 풀어볼까요? 자, 뭐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사인, 코사인들은 전부 다 어때?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런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 또한 그런 느낌으로 바꿔주세요. 얘는 뭐야? 사인의 3분의 2파이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면 돼. 그럼 여기서는 뭐야? 3분의 파이에 대한 각으로 바꾸고 싶으면 누구로 간다? 사인으로 간다. 맞지? 왜? 사인 파이 마이너스 그게 아니지. 2분의 짝수 파이 플마 어쩌고 저쩌고니까. 맞죠? 그래서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 코사인으로 갈 거야. 그럼 부호 고민하죠. 파이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뭐야? y좌표 양수잖아. 맞죠? 그래서 얘랑 똑같고 얼마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바꾸는 거지. 탄젠트 얘도 뭐야?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지. 그럼 얘도 뭐야? 탄젠트 6분의 파이로 가면 되네. 왜? 정수 파이 혹은 2분의 짝수 파이였으니까 정수가 되는 파이. 알았죠? 부호 고민하자. 파이 마이너스 어쩌고. 탄젠트 기울기 뭐야? 음수네. 앞에 마이너스 붙이죠. 마이너스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 됐음? 약분은 좀 이따가.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 얘들 뭐예요? 코사인에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라고 해도 좋고. 맞지? 그럼 뭐야? 얘도 정수파이네? 코사인 4분의 파이로 그대로 오면 되네. 이거 마이너스든 플러스는 상관없다. 뿔마 세타니까. 알았지? 얘만 보면 돼. 그러면 부호만 고민하자. 마이너스 4파이가 뭐야? 두 바퀴지 뭐. 시계 방향이다. 시계 방향 두 바퀴지 뭐. 그러면 어쨌든 제자리. 그러면 누구만? 얘만 가지고 가면 되네. 맞지? 원래 거랑 어때? 코사인 x좌표니까 똑같잖아. 그대로 가면 되겠네. 얼마? 얘는 그래서 너희들이 뭐로 고민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보자마자 보인 게 이거구나. 알았죠? 부호 고민하자. 어때? 2파이 마이너스 5죠. 음수의 기울기는 그래서 뭐가
나머지 계산은 당신들이 해주세요. 알았죠? 다음 700 아까 몇 번이었냐? 14번. 응. 이거는 뭐예요? 사인 제곱의 90도는 사실 지 혼자 놀지. 그지? 사인 제곱의 90도는 90도 자체가 특수각이잖아. 지 혼자 놀겠네. 그럼 잠깐 보류. 그럼 누구? 그 앞에 있는 사인 제곱 80도. 80도가 뭐야? 90도 마이너스 10도잖아. 얘 자체가 사인에 90도 마이너스 10도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냥 90도가 뭐야? 2분의 파이거든. 그럼 뭐야? 2분의 홀수 파이네? 그럼 뭐로 넘어간다? 코사인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 10도를 가지고. 근데 원래는 부호 따져야지. 근데 부호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예각이라서 따질 필요도 없다고 하기에 좀 그렇고 제곱이니까 당연히 안 따지는 거지. 1입니다. 총 10부터 80까지 10단위마다 끊어지니까 총 8개가 있었어. 2개씩 묶을 때마다 1, 1, 1, 1 나온다는 얘기지. 1이 몇 개? 4개. 그리고 사인 제곱의 90도는 얼마야? 원래 2분의 1이죠. 1이죠. 답은 5번.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끝. 자, 쉬었다 할까? 자, 쉬었다 할 부분은 지금 이거랑 관련된 것도 있고 아예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알았죠? 어디로 갈 거냐면 삼각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입니다. 근데 삼각함수만 보고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하면은 너무 쉬워. 왜? 1이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뭘 가지고 장난치겠어? 우리가 뭐 이차함수에서도 나왔던 치환형이라던가 x의 범위라던가 그런 것들만 잘 보면 되고 맞죠? 얘네들이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의 제일 메인이 되거든. 자, 그래서 바로 문제 풀어볼 겁니다. 왜? 삼각함수만의 최대 최소는 너무 쉽거든. 그래서 방부등식까지 싹 한번 넘어가 볼까 해요. 너무 기본 문제는 빼고 여기서부터 문제 풀어보세요. 이건 뭐야? 아, 이거는 딱히 까지만 풀면 되겠는데 부등식도 풀어야 되나? 하나만 할까? 여기까지 하면은 6개. 활용은 필요 없고 오케이 여기까지. 자, 6문제입니다.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뭔지 알겠죠? 자, 이거는 뭐예요? 누가 봐도 sin x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s로 써버립니다. 뭐요? x라는 문자에 대한 유리함수. 그리고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데 s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x의 범위가 딱히 없으니 요게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또 장난치기도 하고. 맞죠? x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어쨌든 우리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하고 있니? 이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s가 마이너스 3. 여기가 점근선. y가 마이너스 1. 얘도 점근선. 응? 그래서 뭐 해요? s에다가 0을 넣어봅시다. 0,3분의 1을 지납니다. 여기 양수 어딘가를 지납니다. 맞죠? 그래프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자, 그때 뭐 다른 범위들은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아이씨, 1 넣으면 뭐 나와? 4분의 1. 양수지, 조그마한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다. 맞지? 그래서 우리는 y좌표의 최대값은 s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최소값은 s가 1일 때 다시 한번 대입해주면은 최대값, 최소값 나올 겁니다. 알았죠? 비슷한 문제 몇 번? 728번. 근데 요거는 살짝 달라져. 뒤에 여기 내가 고른 문제 중에서 방정식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 있었을 텐데 일단 사인과 코사인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만 나오면 그 녀석을 치환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는 코사인이고 하나는 사인이다. 맞지? 하나로 맞출 필요가 있네. 그럼 당연히 맞추기 쉬운 건 누구? S에 대한 또는 C에 대한 2차식. 누구? 코사인 제곱. 맞죠? 코사인 제곱이 뭐야, 윤채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어떤 함수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의 말 플러스 1.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라는 함수. 최고차계수가 음수가 엎어져 있고 s 값이 얼마? 1이다, 그렇지? 그래서 특별한 x의 범위가 특별하게 없다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면서 최대값은 여기서 최소값은 여기서라고 대답하면 된다. 맞지요? x의 범위가 없다면. 근데 x의 범위가 이번엔 주어져 있어. 자, 그럼 이 녀석을 가지고 뭐 할까?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파이를 넣어주면 뭐 나와? 0 나옵니다. 아, 0 나옵니다. 사인의 범위는요. 아, 그냥 사인 0이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맞지? 뭐 해야 돼? 반드시 그래프 좀 그려라. 지금 사인 맞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 사이에는 모든 사인들, y들은 다 나온다.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나온다는 얘기네. 뭐 0도 나오고 S1도 나온다는 얘기지. 만약에 증거가 없다고 해도 여기가 비는 거지 1이 비는 건 아니잖아. 맞지? 이게 참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래프 잘 그려.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차이 범위라고 해놓고 있잖아. 만약에 이 문제가 너네한테 등호가 이렇게 제공되잖아. 미친놈들이 이러고 있다? 파일 때 1이 나온 거 알면서 있잖아. 그걸 눈으로 봐놓고 있잖아. 여기서 등호를 뺀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거 쓰고 있다고. 아니잖아, 그지? 마이너스 1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이놈의 등호 여부와 무관하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1은 여기서 나온 거, 2분의 파이에서 나온 거니까 여기에 등호가 있든 없든 무관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어쨌든 그래서 사인의 범위가 마이너스 1도 가지고 1도 가지니까 특별한 말 없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값, 최대값 찾아주면 되겠네. 알았지요? 끝. 정리. 733. 이건 뭐야? 자, 가볼까요? 요런 형태의 문제 가봅시다. 뭐예요? 결국은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걸 찾아주면 돼. 맞죠? 코사인 어떻게 생겨?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네. 코사인은 그냥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 뭐 대충 어딨냐? 이쯤 있나? 2분의 루트 3이 되는 기본값을 기준으로 요 값도 찾아 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2분의 루트 3이 되는 기본값이 뭐예요? 30도니까 6분의 파이죠. 그럼 여기가 특별한 뭐 말은 안 했으니까 내가 지금 2파이라서 여기는 얼마입니다? 6분의 11파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음? 됐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야? 얘가 각이잖아. 그래서 코사인 안에 1차식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뭐 하면 돼?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서 2분의 루트 3이 된 걸 찾아가도 돼. 오케이? 이거 자체의 그래프를 그려서 2분의 루트 3이 된 걸 찾아가도 돼. 근데 적당하게 막 평이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주기도 막 바뀌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6분의 파이고 막 여기는 6분의 7파이야. 8파인가? 6분의 8파이. 미친. 6분의 7파이야. 그때 2분의 루트 3이 된 걸 찾으려고 해봐. 너네 이거 찾는 게 더 어려워. 그렇지 않니? x 값을 찾는 게 더 어려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푼다? 방정식에서는 지난번에 내가 자세하게 그래프 그린 걸 알려줬지만 방정식에서는 얘를 찾는 게 편해. 대신에 t의 범위를 얘 가지고 보여주는 거지. 오케이? 하면 얼마지? 파이 넣어주면 2파이. 6분의 3분의 3분의 7파이. 그건 없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7파이까지 보면 돼. 3분의 7파이 대충 어디 있냐? 3분의 파이. 3분의 7파이. 얘보다는 살짝 오른쪽. 얼마만큼 오른쪽에 있지? 얘가 6분의 12파이. 여기가 6분의 13파이잖아. 그거보다는 좀 더 오른쪽에 있겠다. 그치? 여기.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는 얘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겠다. 맞지? 여기. 3분의. 그래서 여기에서 값이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t가 뭐가 나와? 2분의 루트 3가 나오는 게 요거 두 개 나오잖아.
여기까지. 뭐 나와? 6분의 11파이와 6분의 13파이가 나와. 근데 그게 뭐야? 다시 원래 문자로 돌아오자. 2x 플러스 3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서 x값을 찾아주시면 답입니다. 뭐 답까지는 찾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 얘가 6분의 2파이니까 12분의 9파이. 그 다음에 12분의 11파이. 오케이, 여기까지. 알았죠? 그래서 그의 합은 12분의 20파이. 3분의 5파이가 되겠네. 이게 답이겠네, 합은. 됐음? 답 맞냐? 답 맞냐? 답 안 맞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733번 풀이.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해 주시고, 혹시 답 이상하거나 하면 얘기해 주시고. 자, 요거 나왔지? 이거는 풀이 안 한다. 오늘 아까 했던 거잖아. 아까 절대값 sin x와 그 뭐였지? 뭐 n분의 뭐식이었나? n분의 파이 x였나? 그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랑 같은 문제라고 했죠. 이거는 뭐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y는 코사인 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y는 8분의 1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그냥 찾아주면 돼. 대신에 말로만 좀 하고 싶은 녀석이 아까는 내가 절대값 씌우기 전에 뭐라 그랬어? 사인이랑 뭐 ax 꼴이었지. 그래서 이쪽에서 만나는 점이 이쪽에서 만나는 점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양수 부분의 개수, 음수 부분의 개수는 똑같아. 원점만 따로 넣을 뿐이고. 맞죠? 그래서 이 녀석만 구해서 2배 한 다음에 원점 개수 하나 추가하면 된다고 했었어. 근데 지금 문제 저거는 어때? 코사인은 우함수입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여기서는 기함수야. 우함수와 기함수가 만나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어. 그래서 양수 부분은 양수 부분대로 따로 구하고 음수 부분은 음수 부분대로 따로 구하는데 대신에 뭐 해줘? 요 녀석 y좌표가 뭐가 되는 거 찾기? 1 되는 거 찾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릴 때 여기 코사인의 그래프 여기를 그릴 때 여기가 어디야? 2파이잖아. 2파이가 대충 얼마임? 우리가 알고 있는 6.28 3.14의 2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3파이겠지. 3파이가 대충 9점 몇이니까 6과 9 사이 어딘가에 여기 8이 대충 어딘가 있겠지. 아니면 여기까지 비교해줘도 좋고. 맞죠? 여기가 얼마야? 2분의 5파이야? 2분의 5파이가 대충 얼마 정도 돼? 7점 몇이네? 그럼 이거보다 는 오른쪽에 있겠다. 맞지? 여기 8.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 그려주면 돼. 어차피 만나는 점은 뭐야?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 몇 개, 얼만지는 어차피 모르니까. 그럼 저쪽도 잘 그려주면 되겠다. 뭘 살려서? 마이너스 8의 위치를 좀 찾아서. 알았죠? 그것만 해주시면 되니까 패스. 49번 가보자. 자, 이거 아까 말했던 거죠. 방정식에서도 그리고 부등식에서도 등장할 거야. 뭐가? 사인 제곱 코사인 x. 뭐야? 사인 가지고 2차, 코사인 가지고 1차. 이거 뭐다? 한 문자로 바꾸자. 뭐로 바꾼다? 코사인으로 바꾼다. 왜? 제곱을 바꾸는 게 편해서. 무조건 사인을 무조건 코사인을 바꾼다가 아니라.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는영이 방정식 실근을 가져주면 돼. 자, 우리 최고책에서 음수인 거 별로 안 좋으니까 오면 넘어갈까요? 4코사인의 제곱에 마이너스 4코사인에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나왔어. 자, 요 녀석의 방정식에 대해서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양수입니다 하고 답을 내면은 맞아 틀렸죠. 왜? C도 아무거나 나와서는 안 되잖아. 실근을 가지는데 5를 가지면 어쩔 거야? C가 5가 될 수 있어? 없잖아. 그래서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얘는 일단 실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두 실근이 잠깐만 뭐 좀 이상한데? 그래프로 풀어줘야 되겠다. 맞지? 뭐가? 요 녀석의 함수와 요 녀석의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점 2차식 C에 대한 2차식 2차 함수의 그래프가 C가 얼마? 2분의 1에서 생긴다. 맞지?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는 C에 대한 X에 대한 범위가 딱히 없으니까 C에 대한 범위로는 저 멀리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바라볼 건데 내가 지금 두껍게 색칠하고 있는 요 녀석 두꺼워지지가 않네. 두껍게 그리고 있는 요 녀석이 뭐 해주면 돼? 휘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최소 한 점에서 만나주면 된다. 맞지? 그럼 뭐야? 안 만나는 것부터 해서 접하는 순간부터 해서
뭐 두 점에서 만나든지 말든지 한 점에서 만나든지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뭐야 요만큼의 범위를 답으로 써주면 되겠다 맞지? 제 밑에 거 아니다. 여기까지 범위를 답으로 써주면 되겠다 맞지? 그럼 너희들은 뭐 찾아주면 돼? 이때의 A값과 이때의 A값을 찾아서 사이범위예요 하면 되는 거지. 왜? A가 결정한 게 뭐야? 이 참수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니까 사이가 되겠지? 바깥 아니겠지? 끝!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요 녀석은 뭐로도 연결시킬 수 있겠어 나중에. 근의 분리랑도 연결시킬 수 있다. 막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알았죠? 자, 마지막 757번 가보자.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뭐예요? 코사인 x로 일단은 싹 다 치환을 하고 다 하나로 맞추고 나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지? 2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에 마이너스 코사인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 최고책에서 무슨 것이라는 거 전부 다 우변으로 인용하면은 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에다가 마이너스 1로 넘어가서 짜자잔 1, 2, 1, 1 인수분해가 합치면 되네. 어디야? 밑에 거 됐죠? 그럼 뭐예요? X가 아니야. C의 범위는 누가 봐도 일단 요것만 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뭐 해보자. 이 범위 한번 상상해보자. 답에 관여해야 하네. 끝났지? 우리가 봐야 되는 X의 범위는 여기까지만 보면 되거든. 근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만약에 크다였으면 파이 비워져야 됐겠지? 근데 지금 관련 없고 2분의 1은 그럼 우리 요 사이에 있는 거 뭐? 2분의 1 등호 붙었지? 2분의 1이 되는 두 개의 값이 각각 베타고 알파였네.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다 맞지? 왜? 2분의 1이라는 것도 특수 각에서 나오는 값이니까 맞지? 근데 알파 베타의 합을 물어보면 또 대칭성 살려서 답을 낼 수도 있겠다 맞지? 물어보는 게 뭐니? 합이니까 대칭성 살리자. 답은 얼마? 28 됐나요? 끝.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여기까지. 자, 어때? 별거 없죠? 근데 삼각함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너네가 삼각지수 로그를 섞어서 만든 초월 함수, 미적분 투어를 배우기 전에는 근데 뭐 그거는 어차피 수능용은 아니고 고3이니까 멀은 얘기지. 그 미적분 2에서 나오는 그런 초월 함수를 제외하고는 제일 어려운 함수라고 생각함. 뭐 지금 센에서 얼마나 어렵게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방정식, 부등식에서 마지막에 값 구하는 거 있잖아. 거기서 생각보다 실수들 진짜 많이 하고 있잖아. 너희들도 모르게 그냥 첫 번째 각, 예각에서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각들 있잖아. 막 30도, 45도, 60도 같은 거. 거기에서만 범위를 자꾸 생각해버리는 그런 오류들도 많이 범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통수학 1의 복소수가 좀 실수하기 좋은 과목이었지. 단원이었지. 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실수의 성질들이 다 깨져버리다 보니까 흔히 해오던 연산들을 못 썼거든. 그래서 조심하고 또 계속 조심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도 약간 느낌 비슷할 겁니다. 지수 로그가 너무 쉬웠어. 계속 증가만 하니까 범위는 한 번 딱 나오고 끝이란 말이야. 로그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삼각함수 계속 또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 실수들이 덜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도 좀 조심해서 풀어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삼각함수에 활용 들어가면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생겼어, 우리 반이. 아마 수열만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클리닉이 지금 슬슬 따라오고 있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시작되고 있지. 얘가 중간고사 범위쯤 끝날 때쯤 되면은 클리닉은 일단 한번 학교 시험 문제를 풀어볼까 해요. 중간고사 범위로만. 뭐 지수로그 또는 삼각함수까지일 거다. 아니면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여기까지던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어려운 학교 아니고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 걸로 풀릴 거예요. 좀 쉬운 학교. 여기로 치면은 좀 쉬운 버전의 종총어나 도루구 정도? 아름거 같은 거 말고. 약간 그 정도 시험지를 하나 풀릴까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교재 자체도 이대로 속도 나가면 2월 초에서 중수님이 끝나. 설까지 생각해도 늦어도 중수님이 끝날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2주 정도의 여유가 생겨 있으니까 조금 중간에 좀 어려운 문제나 모의고사를 섞을지 아니면 일단 교재 한 방에 원큐 끝내고 그러고 나서 어려운 문제들을 좀 중요한 단원들 위주로 다뤄볼지 고민 중인데 갑자기 얘기를 왜 했냐면 다음 시간에 하는 삼각함수의 활용 있죠.
개념 설명만 들으면 진짜 제일 쉬운 단원인데,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쉬운 단원인데 시험 문제로 치면 제일 어려운 단원입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수능 문제가 대수에서도 킬러가 나오잖아. 너희들도 확통 들어간다고 쳐도 킬러는 대수에서 도 나오거든.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원이 뭐냐 하면 무조건 삼각함수 활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단원은 시간이 된다면,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은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를 좀 더 풀어볼 거지 책 문제에서 그냥 딱 끝날 수준은 아닐 겁니다. 아무튼 알겠죠? 근데 기본 문제도 많아. 그 어려운 문제가 한 개 나온다는 거지 모든 문제가 어렵다는 건 또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 쉬워. 아무튼 다음 단원이 중요하니까 그거 좀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잘 가요. 숙제 잘 해오시고요.